경기도 부천의 한 알루미늄 공장. 가공을 앞둔 알루미늄 판과 봉 등이 쌓여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 포장 쪽. 이란 전쟁 이후 껑충 뛴 알루미늄 가격에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전쟁은 심해요. 지금 보름마다 막 오르고 어제 같은 경우도 공문이 갑자기 키로당 500원씩 올랐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15%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기료가 싼 중동 지역에 알루미늄 생산 시설들이 많은데 이란의 폭격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또 해협 봉쇄로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나 냉각 시설에 대량으로 쓰이면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 전쟁 발발 이후 높은 유가 때문에 용광로를 이용한 구리 재련 비용이 오르며 추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은 막 500원, 1000원씩 계속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못 쓰겠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자체의 변동보다도 그 상품이 다른 상품에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위축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60% 넘게 차지하는 중국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고 구리 추출에 필요한 황산 수출을 줄인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높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된다면 타격이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25년간 공장과 빌딩에 우레탄 단열재 시공을 해온 추강길 씨. 최근 우레탄 원료 가격이 너무 올라 고민이 깊습니다. 우레탄 원료는 나프타에서 뽑아냈는데 가격이 50% 정도 뛰더니 이젠 돈 주고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 올랐어요. 이미 계약한 현장에서는 마진을 대폭 줄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춰서면서 새 일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가 하루에 한 50통씩 왔는데 10통 안 옵니다. 5통 아예 안 올 때도 있었고. 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은 원자재 값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무 공장은 최근 나프타 수급난 여파로 합성 고무 원료가 20%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를 유지하려면 납품 가격을 동결할 수밖에 없지만 원자재 값 비중이 전체 가격의 50%를 넘어서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단가 올리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업체들은 사실 제일 밑에 단계 제조업이잖아요. 최종 제품들은 훨씬 더 올라가기 거기 때문에. 금속 가공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산 아연 등의 수입이 막히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재련소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황동 등 금속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6,500원, 7,500원에 지금 16,000원. 수입품이 조달이 안 된다. 방법이 있어요? 이 일대가 밤낮으로 하던 공단이에요. 다 문 닫아요, 다. 중동 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원자재와 물류, 에너지 가격 상승이란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 상승한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되기 쉽지 않은 만큼 소규모 업체들의 생존 위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즘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죠? 네, 이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4%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1.9%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 4분기엔 2.3%로 올라서더니 올해 1분기에 더 뛴 겁니다. 특히 외식 같은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가 올라 5분기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서비스 물가를 살펴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나 농산물 같은 상품 물가는 외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지만 외식이나 숙박 같은 서비스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가 움직인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분기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 요인이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4월부터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올랐잖아요. 국내 항공사들은 유류 할증료 기준 단계가 오른 데 따라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선은 항공 요금이 최대 15%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의 0.03%포인트, 서비스 물가에는 0.06%포인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이 물류비와 운송비 전반으로 번지면서 외식과 숙박 같은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요새는 이 기름값이 정말 여기저기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네, 이 한 달 새 이 물가 전망이 급등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3%를 돌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끌어올릴 것 시작으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에서 2.4%로 한 달 사이 0.4%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일부 기관은 4월 물가를 2.6에서 2.8% 수준으로 보고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3%를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배경은 유가와 환율인데요. 그동안 석유 최고 가격제, 유류세 추가 인하, 품목별 특별 관리처럼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는 점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분의 물가 파급이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타나는 시차를 감안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또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 해협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비가 추가로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농산물도 변수입니다. 지금은 1분기 기준 농산물 물가가 2.1% 하락했지만 파종 시기에 비료와 비닐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여름부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물가를 잡으려면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이 11일 열릴 금통위에서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1, 2회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 상황은 아니죠. 이 금리를 낮추면 물가와 환율을 더 자극하게 되고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하겠다고 당장 금리를 올리기엔 너무 이르기도 하고 이 추경으로 푸는 돈의 효과가 상당 부분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7차례 연속 동결이 되면서 현재 기준금리인 2.5%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금리를 계속 묶어두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면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물가가 3%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